유럽 건축 여행 제2강은 그리스 고전 건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시작은 청동기 시대부터 봐야 되겠죠? 그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문명의 대략 세 수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오니아하고 키클리아데스 제도, 그리고 미케네, 그리고 미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유물과 유적이 있고 문자가 있을 때를 문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대에도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민화 문명에서 주안점은 바로 소를 숭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에우로파의 신화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바로 그 크레타 섬에서 황소를 숭배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 건축물들을 보면 그전까지는 신을 모시는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건축물을 남겨놓은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크레타에 가보면 이라클리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이라클리오 도시에 민화 문명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크노소스 궁전의 유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미노스 왕이 살았던 그 미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만의 독자적인 기둥 양식과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케네 문명의 특징은 거성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거든요. 이 청동기 시대에 저런 거석을 자르고 올려 쌓아가지고 이렇게 성체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미케네의 사자문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큰 돌들을 성벽 쌓기에 활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동그랗게 생긴 무덤이 있거든요. 이게 권력자 개인의 무덤이었어요. 이 미케네에서는 몇 개의 무덤이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개인 권력자를 위해서 무덤이 만들어진 문화가 이때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 몇몇 도시에 이런 거성 문화가 남겨져 있는데요. 미케네 문명권 그 안에 있었던 티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티린스의 도시에도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입구에 이렇게 거대한 돌로 입구를 만들고 아마도 나무로 이렇게 문을 만들었을 것 같은 이렇게 흔적도 좀 있고요. 여기 올라가 보면 성체의 모습도 있고 어쨌든 이 시대에는 거석을 가지고 이렇게 성체를 쌓았던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미케네 문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케네 문명과 미노아 문명에서는 이제 청동기 시대고 이게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고대 그리스가 시작되는데 그 고대 그리스의 역사 연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750년까지는 흔히 암흑기라고 불려요. 암흑기라는 것은 이때 유물과 유적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도 사람이 살고 있었겠지만 아마도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시대는 아케이 시대라 부르고 흔히 아테네 전성기라고 불렸던 그 시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펠로폰네스 전쟁이 있고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한테 먹히기 전까지 그때가 이제 이 그리스 고전기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이때 가장 화려한 예술, 건축,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시대 이후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아케익 시대와 고전기 시대의 여러 예술과 건축물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시대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케익 시대, 고대 이집트에서 배워오던 시대입니다. 이 아케익 시대에는 이집트를 여행했던 많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예술이든 문화든 뭐 신화에 관한 이야기든 건축물이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고전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폴리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발전이 이끌던 그런 시대가 고전기였고요. 또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지역을 통일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으로 화려함을 추구했던 그 헬레니즘 시대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전기 시대에 있었던 이 그리스인 또는 헬라스인이란 헬라스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대략 보면 도리스인과 이오니아인으로 나눠집니다. 이들은 대부분 북방에 살던 사람들인데
철기를 갖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지중해 여러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땅들은 이 도리스인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땅이고,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오니아인들이 와서 자기 땅을 삼았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과 경쟁 관계였던 사람들은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레반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쪽에 있던 거대 제국들이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를 피해서 서쪽으로 이주를 해서 이 카르타고 지역에 또 도시를 만들었던 게 페니키아인들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도리스인과 이오니아인이라고 크게 대별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식민 도시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그리스 본토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고요. 또 소아시아 부르는 것이 여기인데 여기를 이오니아라고도 부르죠. 여기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었고 이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에도 여러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곳을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문명권은 이렇게 넓은 곳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신전이나 극장 같은 고대 건축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의 유물과 유적을 오늘날의 그리스 본토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에도 있고 터키 서해안의 이오니아 지방도 있고 이탈리아 남부에도 있고 시칠리아도 있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에서 많은 신전 유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본토와 이오니아 지역에도 물론 세워졌겠지만 아마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를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발견하기 드물고 이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철기 시대가 넘어오면서 새롭게 신전 건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집트에서 배워와 가지고 그리스 고유의 양식을 가진 신전으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인데 이 신전의 기둥, 석재로 만드는 기둥 건축의 어떤 형식이 파이스도메 포세이돈 신전에서 아마도 비슷한 걸로 비슷한 형태로 갓되어 있는 것 봐서 이렇게 여기서 가져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시의 최선진국은 메소포타미아 또는 이집트였기 때문에 특히 이집트는 배를 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물물들이 그리스 또는 페니키아 쪽으로 많이 전달되어서 그것이 보존 또는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 신전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신이 머무른 신성한 공간이죠. 신전이니까. 또 이 신전은 사람이 들어가서 제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신전의 주인은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신상을 모셔놓는 공간이면서 도시의 재산을 보관하는 보물창고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전에 기둥이 쭉 서 있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또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일 모셔지는, 신상이 모셔지는 공간이 있고, 방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보물을 모시는 그런 공간도 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전은 전체가 하나의 조각품처럼 예술품이 되도록 건축을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스 신전은 기본적으로 동서방향으로 짓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서방향으로 짓는다. 왜 그러냐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공간이다. 서쪽은 죽음의 공간이다. 그래서 동쪽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부터 중세 이전까지의 교회도 동서로 짓는 관행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신전이 세워진 그 장소는 폴리스의 지배층이 주도하는 성역, 신성한 공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신전이 가장 신성하며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리스 신전은 가장 높은 데 지어서 등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 남부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시칠리아 섬 남부에 보면 아그리젠토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의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언덕 위에 7개의 신전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이 바닷가 일렬로 서 있어요. 이게 등대 역할도 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신전은 흰 대리석을 가지고 짓기 때문에 물론 채석도 합니다만은 밤에 멀리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하얀 신전을 보게 되면 아, 여기 고향이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등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테네 근처에 있는 포세돈 신전인데요. 이것은 진짜로 등대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언덕 위에 지어져서 멀리서 배를 타고 오던 사람들이 이 포세돈 신전을 충분히 발견하고 아테네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지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신전에 대해서 한번 이 건축을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전은 헤라 신전입니다. 이 헤라 신전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헤라라고 하는 여신과 제우스라고 하는 남신이 있죠. 근데 헤라고 하는 여신이 남신한테 사실은 꼼짝 못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여신들의 힘이 세진 시대가 있었는데 남신들이 쳐들어와서 남신한테 제압을 당한 여신의 모습, 뭐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신전이 여신의 신전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여신의 대표가 헤라였기 때문에 헤라 신전이 올림피아에도 있고 파이스톰에도 있고 사모스 섬에도 있고 아그리젠토에도 있고 여러 그 고대 그리스의 이전 시대, 그러니까 고전기의 앞선 시대에 이런 헤라 신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헤라 신전의 기본적인 건축 양식은 바로 도리스 오더 체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신전의 기본적인 체제는요, 목조 구조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무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터키, 오늘날 가보면 산에 나무가 별로 없는데요. 아마도 사람이 번성하기 전에는 바위산일지라도 숲이 꽤 발달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숲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신전을 지었는데 그 지역은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한번 나무를 베어버리면 나무가 잘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전을 나무로 지었는데 그것이 나무가 부족해지니까 이 지역에서 오히려 돌이 가공이 쉽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신전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조로 지었던 그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석재 건축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비례와 균형, 대칭, 말씀드렸죠? 서양 철학의 기본이 비례, 대칭, 기하학에서 출발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철학이 이 신전에 반영이 돼서 수학적 완전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서 기둥은 반드시 짝수로 되어야 한다. 동쪽이나 서쪽에 있는 기둥은 4개, 6개, 8개 이렇게 반드시 짝수로 이제 가져야 되고 남북으로 16개의 기둥 이렇게 갖는 짝수 형태, 대칭을 숫자를 갖는 것으로 기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둥은 어떻게 세우는가라고 보면, 자, 기둥은 돌을 하나로 깎아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둥근 원판처럼 이렇게 깎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지름은 얼마를 할 것이며 높이는 얼마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깎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둥글게 깎고 가운데다가 쐐기 돌을 넣고 그 위에 돌을 얹어 가지고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방식이 이 기둥을 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악유를 잘 맞추기 위해서 세로홈, 플루트라고 하는 세로홈을 파서 원통을 쌓는 형태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균형감 있도록 배흘림 기둥을 했다. 여기 보시면 높이가 h라면 3분의 1 지점이 가장 볼록하도록 배흘림 기둥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밑에서 이 기둥 올려다 보면 만약에 배울림 기둥을 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있으면 가운데가 오목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흘림 기둥을 함으로써 훨씬 더 안정된 체계를 가지게 했던 것, 균형감을 갖게 이렇게 배울림 기둥을 했던 게 이 도릭 오더 체계의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오더 체계라는 기둥 형식을 가진 전체 이 석조 구조의 체계를 오더 체계라고 불러요. 그 오더 체계에 각 부문별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외우실 만한 건 이 삼각형 페디먼트, 삼각형의 페디먼트. 그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외우실 건 없는데 이 도릭 오더라고 하는 것은 이 주두 기둥의 머리가 단순하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세 줄무늬가 있는 트리글리프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메토프라는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에는 조각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리고도의 기본적인 체계는
무늬가 없는 주두, 그리고 트리글리프, 메토프, 그 위에 삼각형 페디먼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글리프에 메토프가 있는 것을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자, 요것만 아시면 돼요. 기둥, 그리고 트리글리프, 그다음에 삼각형 페디먼트. 자, 그래서 이 도리스 신전들이 여기저기 세워졌는데, 도리스 신전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그나 그라키아, 즉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오니아 쪽에도 과거엔 세워졌겠지만 그 세워진 게 무너지고 그 이후에 다른 신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도리스 신전을 처음에 세운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이쪽 시칠리아 쪽에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 파에스툼에 가면 여기 나폴리 남쪽에 파에스툼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포세돈 신전이 있고요. 시칠리아 남부에 보면 셀리둔테라는 곳이 있고 아그리젠토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이렇게 도리스식 신전이 남아 있고 가장 아름다운 도리스식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아테나 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헬라스 문명이 이 마그나 그라키아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파르테논 신전, 가장 완벽한 도리스식 신전입니다. 건축가 칼리크라테스와 익티누스가 설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신전의 건축의 총감독은 조각가 피디아스였고요. 이 건축을 담당한 것은 칼리크라테스와 익티누스가 이 신전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 조각품들은 피디아스가 장식을 담당했고 처녀신 아테나 여신을 모신 공간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요, 페디먼트가 있다 했죠. 페디먼트 요 삼각형이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25개, 서쪽 페디먼트에 25개의 신상이 있었다. 그리고 메토프에 90이며 영웅. 자, 메토프는 여기 세 줄무늬가 있는 걸 트리글리프라고, 트리글리프가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을 메토프라 그러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영웅의 조각상을 피디아스가 조각해서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리즈에 400개 인물상과 200의 동물들이 있었다. 여기가 프리즈예요. 이 프리즈에 400여 개의 인물이 있었고 200여 개의 동물 조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대부분 이제 사라졌고 일부만 남았죠. 그 일부가 엘긴 마블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건데 오늘날에는 파르테논 마블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박물관에 지금 있는 건데 바로 이 동쪽 페디먼트에 있었던 그것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이 엘긴이라는 사람이 뛰어다가 이제 영국 박물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거기 보관되고 있는 거죠. 그 동쪽과 서쪽 그 페디먼트에 뭐가 있었냐? 추측컨대 이 두 장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동쪽 박공에는 아테나가 탄생하는 장면, 이렇게 삼각형이죠. 삼각형 안에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가 이렇게 제우스로부터 탄생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서쪽 박공에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폴리스 아테네에 수호신을 두고 다퉜던 그 사건을 이렇게 피디아스가 조각해 두었던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래요. 아테나가 창을 들고 있죠? 방패를 들고 있는 게 전형적인 아테나 모습이고, 그리고 뒤에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포세이돈 씨는 삼지창을 들고 있고, 땅을 내려치죠. 그래서 올리브 가지를 제시한 아테나, 그리고 바위를 쳐서 바닷물을 제공한 포세이돈. 그래서 결론은 아테나가 이 폴리스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테네란 도시가 이름이 명명이 되게 된 거죠. 자, 이 조각품, 이 파르테논 신전에 페디먼트에 있었다라 하는 거고요. 자, 오늘날의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최고급 대리석을 써가지고 건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게 채색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복원해 보면 이렇더라. 여기 도리스식 주두가 있죠. 주두에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무늬가 있었고, 그리고 트리글리프가 있고 메토프에도 이렇게 영웅의 여기 보면 헤라클레스네요. 헤라클레스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헤라클레스와 켄타우루스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채색이 되어 있었다 그러죠. 자, 지붕 끝에도 이렇게 다 채색된 무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 조각의 일부가 남아서
또 박물관에 이렇게 보존되고 있기도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신전의 기본 원리, 비례, 대칭, 균형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비례는 오더의 비례. 오더가 요 기둥 체계를 오더라고 그랬죠? 자, 오더가 도리스식은 남성형 신체를 비례를 따서 한 것이다. 기둥의 지름과 길이의 비율을 따서 만든 것이다. 오더의 비례다. 그리고 짝수 기둥의 간격을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짝수 기둥의 간격도 가운데 있는 요 6개하고 양쪽 끝에 있는 2개 기둥이 간격이 조금 달라요.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여기 메토프와 트리글리프의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좌우가 똑같이 간격을 좁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비례, 대칭이 되었다. 바로 모서리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끝쪽 기둥을 좁게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균형은 바닥 중앙을 높였다. 이 바닥이 중앙을 살짝 높였다 그래요. 자,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가 들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바닥을 좀 높이고 또 바깥쪽 기둥은 똑같이 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착시 현상에서 약간 기울이게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원근법에 의해서 더 좁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울여 세워가지고 이것도 착시 현상에서 완전한 균형을 갖춰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상도로 그려보면 기둥 끝까지 쭉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의 꼭점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 신전이 조화와 균형에서 안정감을 찾도록 배치되었다고 하는 게 이 파르테논 신전의 특징이죠. 바로 이 오더 체계는 인체에서 따왔다 그랬죠.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조각상을 자, 여자는 콜이라고 부르고요. 남자는 쿠로스라고 부릅니다. 여자와 남자가 신체 비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인간의 몸에서 따와가지고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도리스식 기둥은 남자의 신체, 또 그 다음 시대 발명이 되었던 이오니아식 신전 오더 기둥은 여자의 신체의 비례를 따라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로마 시대에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가가 남긴 건축 십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건축 십서에서 비트루비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 건축은 인간의 형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도릭 오더는 건강한 남성, 이오닉 오더는 가냘픈 여성의 모습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테네 에릭테우스 신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오니아식 신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둥머리가 볼루트 장식이다. 이렇게 양머리라고도 하고요. 볼루트라고도 해요. 이렇게 둥글게 돌아나가는 이게 특징인데 자, 기둥도 다르다. 앞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은 조금 더 뭐랄까 둔탁하달까 아니면 두껍다고 할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오니아식 기둥을 보면 훨씬 더 날씬해졌죠. 최초에 생긴 건 이 도리스식 기둥 형태였다가 그 다음에 생긴 게 이오니아식 기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술이 발전한 또 시대가 후대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리스식과 이오니아식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리스식은 단순한 주두다. 주두는 굉장히 단순하다. 특별한 문양이 없다. 그런데 트리글리프와 메토프가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짝을 이루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반드시 도리스식 기둥이라면 베토프와 트리글리프가 있다. 두께의 4 내지 5배의 길이를 갖는다. 그리고 주춧돌이 없어요. 이게 또 특징입니다. 도리스식 오더의 특징은 주추가 없다. 자, 그럼 이오니아식은 화려한 주두를 가졌다. 블루트라고 하는 양의 뿔 형태를 갖는 이 블루트라는 가지고 있다. 그 대신 아키트레브 프리즈코의 아무런 장식이 없다. 여기를 엔터블레츠라고 부르거든요. 프리즈와 아키트랩을 합친 걸 엔터블레츠라고 부르는데 엔터블레츠가 단순하다. 이게 이오니아식 오더다. 그리고 두께의 7 내지 8배의 기둥 길이를 가지고 있다. 훨씬 더 날씬하다. 그리고 주춧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또 특징이죠. 주추다. 주추가 있다. 그러니까 도리스식은 주추가 없는데
이오니아식에는 이 베이스가 있다, 주추가 있다. 이게 아주 비교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리스식은 남성형, 이오니아식은 여성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대에 탄생한 것은 코린트식 기둥입니다. 자, 코린트식 기둥은 아칸소스라고 하는 나무잎이 이렇게 화분을 둘러싼 이 모습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아테네 조각가 칼리마코스가 발명했다고 알려진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스식이나 이오니아식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 코린트식은 아칸서스 잎이 이렇게 화분을 둘러싼 모습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칼리마코스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걸 보면 아마도 칼리마코스가 이집트에 가서 배운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면 이집트 신전에도 그런 모습을 가진 주두를 가진 신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것이라고 뭐 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건축의 세 가지 기둥. 자,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입니다. 여기가 엔타블레츠가 복잡하냐, 단순하냐. 기둥머리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달라질 수가 있다. 기술이 처음에는 도리스식이 있다가 이오니아식, 그리고 코린트식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기둥을 보면 가로, 세로 폭이 달라지죠. 훨씬 더 후대로 갈수록 기둥이 훨씬 날씬해지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도리스식은 주추가 없다. 이오니아식은 주추가 있다. 코린트식은 좀 더 복잡한 주추를 갖고 있다. 또 도리스식은 기둥머리가 단순하고 트리글프와 메토프가 있다. 이오니아식은 볼루트가 있고 여기에 장식이 약간 있다. 또 코린트식은 기둥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대신에 아키트레이브와 프리즈가 단순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규칙을 가졌다는 거죠. 이거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오니아식 기둥머리에 트리글리프 메토프를 가지면 안 되고 또 코린트식 기둥머리에 트리글리프와 메토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머리가 화려하면 또 엔타블레츠가 단순하고 기둥머리가 화려하니까 엔타블레츠가 단순하고 기둥머리가 단순하면 엔타블레츠가 복잡한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게 오더 체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극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장. 헬라스 도시의 공통 특징은 모두 도시 중심에 극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제가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극장이 어디 있냐?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는 바로 신화라고 하는 희극과 비극이 여기서 공연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 에피다우스 극장, 아르고스 극장, 헤르데스 아티쿠스 극장, 또 델피, 보드름, 에페소스, 프리에네 이렇게 제가 다 가봤던 이런 도시마다 모두 극장이 있었습니다. 자, 극장은 원래 뭐부터 출발했냐면 어떤 목적으로 출발했냐면 종교의 축제 공간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평한 대지에서 축제가 벌어졌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 무대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언덕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언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대 공간을 밑에다 두고 언덕 위에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언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극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극장이 점차 도시의 중심 시설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시칠리아 여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타우림이나 그리스 극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이 시칠리아에서 하루만 지내야 한다면 어떤 것을 구경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타오름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바로 이 타오름이나의 극장, 여기가 아주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이 극장이 종교의 축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점차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연극이
상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극장에서 상연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극장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공간을 오케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 중간에서 변사가 서가지고 그 서사시를 낭독을 하거나 암송을 하는 거죠. 서사시를 암송을 하고 배우들이 춤을 추고 관객과 함께 합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무대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스케네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이곳은 주로 배우의 의상 교체하는 대기실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여기를 무대로 쓰지만 이 고대 그리스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관중이 앉아있는 그 관중석을 오디토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소리가 잘 증폭되도록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암포라 항아리가 있었는데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두면 소리가 증폭돼 가지고 앰프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4천석의 좌석에 충분한 소리가 잘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 극장의 특징이죠. 자, 이제 헬레닌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스 고전기가 있고 고전기 끝에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그리고 그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열려서 이제 건축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도리스식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오니아식이 탄생을 했고, 자, 코린트식 기둥까지 만들어졌는데, 자, 이 헬레니즘 시대의 건축의 특징은 이오니아 오더 사용의 활성화입니다. 자, 그리스 고전기에는 주로 도리스식이 많이 되었다면 고전기 말쯤에 이오니아식이 탄생을 해가지고 그것이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아주 활성화가 되고 이 헬레니즘 시대의 건축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디귿자 사용 재단도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우스 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인데요. 페르가몬 기원전 180년경에 건축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아주 통째로 뜯어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면 이 건축은 주로 장식을 많이 하거나 과식, 그다음에 실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기에는 주로 신전 건축이 많이 쓰였다가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이 오더 체계가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대 신전에는 여전히 이오니아식 이 오더 체계가 쓰였습니다. 여기 보면 디디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터키 서해안에 그 밀레투스 바로 옆에 그 아폴론 신을 모신 신전이에요. 여기서 신탁을 구하러 가는 그런 곳인데 여기 보면 기둥을 잘 보시면 이오니아식 오더를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아주 대단히 큰 신전인데 여기 이오니아식 신전이 사용됐고요. 또 에페수스라는 곳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 그러죠. 지금은 거의 기둥 하나만 남아 있는데 예로부터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지역, 이 근처에 있었던 그 어떤 도시보다 대단히 거대했던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개축되었던 그런 신전이기도 해요. 자, 이 헬레니즘 시대에 개축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오니아식 신전 건축 모습을 갖고 있죠. 또 사르디스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도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유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둥머리를 보시면 볼루트가 있죠. 여기도 이오니아식 신전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이렇게 거대한 기둥을 세운 신전들은 이오니아식 구조를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소규모 건물이나 실용적 건축물에는 여전히 도리스식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델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섬에 이시스 신전이 있는데 이 소규모 기둥으로 도리스 신전이 세워졌고요. 기원전 1세기 초에 함나트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신전의 모습은 조금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리스식 신전, 기둥머리를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도리스식인 특징이 뭐라 그랬죠? 단순한 주두에 트리글리프와 메토프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오니아식 거대 기둥은 신전에 많이 쓰였고 도리스식은 상업 건물, 창고, 무덤 등에서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진은 이겁니다. 과거에 할리카르나소스라고 불렸던 헤로도토스의 고향 도시입니다. 그 고향 도시, 오늘날 보드름이라고 부르는데 그 보드름에는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마우솔렘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모형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고 여기에 잔해들을 중세시대에 성체를 쓰는데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여러 돌 조각만 남아있는데요. 여기 그 상상도에 보면 이 기둥 형식을 이오니아식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대 무덤 건축에도 이렇게 이오니아식 건축물을 세웠다라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